네, 잠명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을 소개해드립니다.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지 궁금한데 네. 자,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 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지고 또 더워질 것 같아요. 네. 본부장님만의 건강관리법 있으세요? 여름철에는 뭐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게 가장 그렇죠.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찾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전국을 누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더욱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소개해 주실 학교는 어떤 곳인지 오늘 만나볼 학교 너무 기대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입니다. 세무대학교 이거 왠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예술대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4년제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상경 계열에서 소위 명문 대학을 가리는 중요한 척도로 공인회계사 배출 명수를 좀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명문 대학들이 이제 다수의 그 회계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 기준에 보면은 대학별의 그 회계사 배출 순위를 보면 물론 4년제 명문 대학들이 쭉 즐비한데 그 중에 전문대학교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7명을 배출했고요. 22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울, 경기 유수의 4년제 대학보다도 그 배출 수가 높은 대학. 바로 국내 유일의 이제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 웅지세무대학교입니다. 그렇군요. 어떠한 전문성을 확실히 지니고 있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학교인지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지세무대학교는 2004년도에 경기도 파주시에서 개교를 했는데요. 이제 개교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대학입니다. 네. 웅지세무대학교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학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또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회계 및 세무 강의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 웅지경영 아카데미의 원장이 세운 대학입니다. 직접 세운 대학이에요. 맞습니다. 그 설립자는 개교 당시에 이제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을 보니까 학원으로 오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뭔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안쓰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예 그냥 교육 역량을 모두 총동원해서 대학교를 아예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회계 세무 관련 학원가에서 명성을 떨치던 설립자가 개교한 학교라서 전문성이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분야를 희망하던 학생들이 이 학원을 다니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운영하는 학과도 지금 5개 학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정말 특성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웅지세무대학교는 개교 9년 만에 공무원을 325명, 세무사 111명, 공인회계사를 48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현재 세무제 공무원의 1%를 웅지세무대학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웅지세무대학교를 수식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국내 유일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신만의 그 영역을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한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도 그런 세무 관련 대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국립세무대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립세무대학. 예, 나라에서 예. 운영하는 대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립세무대를 졸업하면은 국세청이랑 관세청 두 곳에 8급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립세무대학이 2001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웅지세무대학교만이 유일하게 회계 그 세무 특성화 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과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공인회계사 배출 순위가 22위인데 여태까지 배출된 누적 순위를 보더라도 금융감독원가 발표에 따르면 그 누적 순위에서도 23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4년제 대학을 다 쭉 꼽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오히려 그 23위라는 것은 예. 그 대단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전문 대학으로서 그 더구나 2004년도에 개교한 대학으로서는 뭐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그 성과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예. 웅지세무대학교는 그 19살의 최연소 회계사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연소 회계사. 19살. 네. 야,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가 된 거죠. 우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겠죠. 그리고 예. 또 21살에 최연소 세무사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전문 대학인데도 회계사 시험이랑 사법고시를 같은 해에 합격한
학생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관련 업무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다니면은 많은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뭔가 숨은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비법들이 있었을까요? 네, 공부를 일단 대단히 많이 시키는데요. 네. 어떻게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학과가 이제 3년제로 이제 다 개편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 목표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원하는 시험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문대학이란 2년 만에 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도 물론 빠듯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 해서 3년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하고도 엄격한 학사 제도가 워낙 많습니다. 뭐 간단한 일례를 들어보면은 보통 학사 경고라고 하죠. F를 예. 받으면 뭐 학사 경고 2번, 3번 누적되면 이제 제적이 위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잘 알아요. 네, 근데 웅진세무대학은 학사 경고를 받으면 바로 퇴학 조치를 당합니다. 한 번 번에 받으면은요? 그게 우와, 어떤 의미냐면은 엄격하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의지가 없다고 어. 학교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분위기라는 것은 학습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야.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이제 저하가 되니까 바로 퇴학 조치라는 뭐 그런 간단한 일례도 있고요. 그 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필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도 저희는 좀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일종의 어떤 뭐 기숙 학원이라고도 생각하실 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물론 의도하는 것은 그 학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그런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기숙학원 레지던셜 컬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세계 명문 대학들은 거의 기숙학원을 합니다. 네. 그 학습할 공부량도 많거니와 동문 간에 이제 멤버십도 키우고 뭐 그런 면들로 이제 강조를 예.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웅진세무대 역시 그런 면들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 외에도 뭐 이제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자기 절제력도 배우고 타인과 많이 생활하니까는 이제 타인 배려심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스파르타식 교육, 아주 하드한 교육을 하면서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인성 교육 부분을 기숙사 이제 그 생활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왠지 영화들이 생각이 나고. 선배. 네, 선배. 스파르타.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너무 묶어두게 되면은, 네. 저나 태진 씨 같은 사람들은 삐뚤어질 것 전 같아요. 탈출할 것 같은데. 예. 네,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 건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저희가 어떨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후에 이제 학교 그 정책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서 또 보완을 해드릴게요. 네. 이 외에도 이제 그 확실한 자기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고등학교 때 불렀던 자율학습, 근데 웅진세무대학교에 들어오면은 자기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율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 지정된 예. 도서관에 지정된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공부를 딱 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40명, 40명 정도의 조교를 포함한 40명 정도가 예. 하루에 4번 정도로 돌아가면서 자리 체크를 해요. 어머. 야, 학생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그대로 아주 하드하게 그 예. 공부를 계속 그렇게 그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 학생들이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적합할런지 모르겠지만 살아남는 학생들은 굉장히 의욕 넘치는 학생들이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은 학교가 그러니까 긴장을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네. 매주 봅니다. 매주. 보통 대학교 하면 중간고사, 아이고, 기말고사 참. 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물론 보긴 합니다만은 예. 매주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 예. 시험을 모의고사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데 네. 예,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럼 학생들이 나만 할 수 있을까 어.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 이걸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만 사실 여기 학교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매주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 수준도 그 자격증 시험의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개념적인 이론적인 시험도 아니고 정말 그 모의고사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매주 그렇게 시험을 치르니까는 학생들이 3년 안에 모든 그 자격증 시험이 대단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저희 지금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 학교와 다릅니까? 아닙니다. 등록금은 타 대학에 비해서 예. 그 평균에서 평균 이하 평균적으로. 수준입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얘기만 들었을 때 좀 숨이 턱 막히는 느낌도 들고 하지만 세무사, 회계사가 반드시 되겠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공부라는 게요. 자기가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의지상 환경이 좀 그렇죠.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좀 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학생들이 꿈을 향해서만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철저한 학습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네.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웅진세무대학의 학사관리에서 또 정점을 찍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생활 통지표를 받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받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통지표를요? 예. 네. 웅진의 생활이라는 이름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수시 시험 성적 그리고 수업 결석 현황이 표기돼 있고 자기학습 불참 현황, 뭐 기숙사 외박 현황 등이 다 표기가 돼 있고 어허.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제 이 통지표가 발송이 되는데 그 담당 교수님들이 매달 한 번씩 학생들 1대1 면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의 그 소견을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녀가, 그 제자가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게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학교는 일단 뭐 동아리 활동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갑자기 주어진 자유 때문에 중심 못 잡고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학교에서는 정말 학업 분위기만큼은 제대로 조성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요, 이 미국 학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제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 전문대학들이 그 해외 교류를 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이제 단기 어학연수나 자기 전공 심화 단기간에 이제 배우는 과정들이 사실 많은데 웅진세무대학교는 미국에 있는 웨버 주립대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웅진세무대학에서 2년 웨버 주립대로 2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예. 실제 지금 40명의 학생들이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군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년 공부를 하고 그거를 학사 편입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편입 제도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2년 더 공부해서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것도 뭐 나중에 졸업을 한 후에 다시 유학을 가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의 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관한 회계 제도가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근데 미국의 학위를 받으면은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요건이 형성이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뭐 학부모분들을 또 학교로 초청을 해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 학부모 워크숍을 이제 여시는데요. 제가 예. 가서 그 자료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이제 명시가 되는 거 이거는 제가 워딩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대학 그리고 지독하게 가르치는 대학 이 자체를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활 3년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북돋워 달라 응원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정말 이 분야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저는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도들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취업률이야말로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취업률 같은 당연히 경우에는 좋아야죠. 그쵸? 근데 웅진세무대학교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졸업자 2013년에 610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취업 희망자가 11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아, 거예요. 더 하겠다고? 학업을. 그러니까는 예. 그 시험에 3년에 붙지 못한 학생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물론 재학 중에 붙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공부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6명, 그러니까 610명의 졸업자 중에 116명만이 나는 취업을 하겠다 얘기했고 그중에 86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률 자체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시험을 더 보겠다고 하니까는 그런 그 취업률 자체는 공식적인 지표는 낮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웅진세무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키우는 것 자체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 세무행정직 공무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아주 그 분야들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취업률에 관한 학과 소개보다는 개설된 학과를 좀 주로 설명을 네.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설된 네. 학과가 이제 5개 학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정보과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공인회계사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네. 그 담당 교수가 직접 집필한 교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 능률도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세무정보과입니다. 네. 세무정보과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과고요. 세무사는 납세자의 이제 의뢰를
받아서 납세나 세무에 관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회계사 시험이 취득되면은 세무사 자격증도 동시에 줬는데요. 작년부터는 이 법이 바뀌어서 회계사랑 세무사 자격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선진국들이 이제 이 업무를 분리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고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국제회계과입니다. 국제회계과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학사 학위를 받는 그 목표 하나와 두 번째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유학제도를 활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세무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무행정과는 세무나 일반 관세 행정들 공무원을 키우는 9급, 7급 공무원을 키우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평가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평가과는 감정평가사를 키우는 학과인데요.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희귀성이 있고 대단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학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까지 정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학교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웅진세무대학교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웅진세무대학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가 깜짝 놀랄 그런 성과가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진한 땀을 흘려야 성과가 거둘 수 있듯 웅진세무대학교에서의 생활이 사실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근데 웅진세무대학교가 강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오지 마라. 그리고 대신 꿈이 있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그런 교육 방침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세무 분야에 이어서 이제는 감정평가사 부분까지 전문성을 더하고 있는 웅진세무대학교에서 꿈을 실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웅진세무대학교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문병수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